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혈액형, 별자리의 시대가 저물고 찾아온 MBTI 시대. 요새는 MBTI에 맞춰 운동, 책은 물론 여행지까지 추천해준다는데 자연, 하플, 액티비티? 다 좋은데? 과연 그 결과는? 장성 사과. 야, 홍길동 테마파크에 피람서원에 수상스키 카페까지. 어머, 요 카페 좋다. 장성 사과 여행 출발해야죠. 장성 애플 떠나볼게요. 애플. 엠프피아 떠나는 장성 여행.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me.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세계가 주목한 조선의 사립교육기관인 피람서원. 와, 세계유산. 오케이. 야, 달라도 뭐가 다르네. 호남을 대표하는 피람서원은 은은한 기품과 고즈넉함이 어우러진 곳인데요. 서원의 역사와 시간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머, 정말 좋아하죠. 저는 꼭 이런 서원이나 뭔가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런 장소는 필수적으로 가요.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광주의 월봉서원 있지, 강진의 그 다산초당 있지, 그 뭐 담양의 소세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꼭 들린다니까요. 사진이 잘 나와요. 인생샷. 거봐요. 잘 나온다고 했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장성호. 지난 여름 시원하게 호수를 가르던 기억이 생생한데 겨울의 장성호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잉? 너무나 말라버린 장성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가로지르던 그 장성호에 풍부했던 물들 다 어디 갔나요? 풀이 무성하고 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내가 기억하던 장성호는 어디 갔지?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즐겨야 되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엠프피의 여행엔 포기란 없다. 장성호가 메말랐다 한들 장성호를 즐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장성호를 또 새롭게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은 바로 매기탕. 장성호를 병풍 삼아 즐기는 매기탕 한 상. 민물고기의 양도 장성호 물도 예전만 못하지만 그 명성과 맛만큼은 여전하답니다. 맛있는 민물 매기탕으로 조금 배를 달래볼게요. 통통한 매기살과 푸짐한 시래기의 만남. 이게 바로 장성의 맛, 여행의 맛이죠. 여행 가서 현지 음식을 안 먹으면 뭘 먹어요? 현지 음식을 먹어야지. 그럼 여행을 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 코스예요. 그게 여행을 갔다라는 그것이 보증 수표예요. 배부르다. 이 장성사가 맛있게 또 배도 채웠으니 카페 가야죠. 그런데 잠깐만. 여기. 그 숙박업소 아니에요? 내가 카페 가자 그랬잖아. 내비 뭘로 찍은 거야 지금? 이 총각 이거. 이 사람이 정말. 아니 보세요. 오해를 할 만한가 아닌가. 그런데 카페가 맞다네요. 미안하니까 디저트랑 음료는 제가 쏠게요. Sorry. 안녕하세요. 음료가 나오는 동안 카페 구경에 나섰는데요. 야, 이거 커피 기다리면서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지.
2층에는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오, 깜짝이야. 커피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림 구경하다가. 어머, 나온 것 같으니까 얼른 갑시다. 커피 받으러 왔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제 커피구나. 아니, 공간이 너무 예뻐요, 글쎄. 네, 저희 공간은 원래 모텔이었던 곳을 개조한 공간으로 현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2층 미술관이랑 3, 4층 가시면 더 풍경이 좋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잠깐. 무슨 방이 있는데요? 이런 거 보고 가야지. 모텔 개조했다더니 이런 게 아주... 잠시만요, 작가님. 아, 나 구경 좀 하고 가게. 이런 데 방 잡으면 좋아. 뷰가 좋잖아요. 오! 이야! 뷰 미쳤다. 이곳의 포토존. 긴 통창 사이에 놓인 의자에 앉아 포즈를 잡아보는데요. 배경도 모델도 최고네 정말. 와, 완전 맛있어. 장성, 사과, 달기로 유명하잖아요. 와, 아 진짜 사실 요즘 여행 코스의 필수라고 하면은 카페 들리기가 되어 있는데 뭔가 이곳은 그 지역색을 제대로 담고 그거를 아주 멋지게 또 담아내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코스를 짜긴 짜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코스 없이 갔는데 완벽한 여행이 될 때도 있고 근데 보통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안 짜요. 여행 취향 플래너 장성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홍길동 테마파크인데요. 오, 분수요 솟아나라. 어머, 제가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쏘아올린 분수는 없네요, 이제. 아, 그래도 여기 홍길동 테마파크로 안내한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서 뭐 하고 놀까? 있죠, 있어요. 이 시즌에 딱 좋은 거, 야영장, 캠핑. 저기로 가면 된다니까요? 여름에는 물놀이 성지로, 다른 계절에는 캠핑 성지로 통하는 홍길동 테마파크.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캠핑족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지금 한눈에 봐도 네, 벌써 다들 자리를 다 차지하신 것 같아요. 예, 인기가 좋은가 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광주하고 좀 이렇게 가깝기도 하고, 산속이라서 네. 예, 공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네. 벌써 다들 그렇게 차지하고 계신데. 예, 그럼 혹시 예. 텐트 없이도 괜찮을까요? 노숙 같은 거. 아, 예, 아마 추우셔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추위가 문제인가요? 저는 텐트 대신 캠핑 의자로 낭만을 채워보렵니다. 저는 까다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누우면 자는 스타일이고 예, 어딜 가나 그곳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스며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야영장, 그리고 여기저기서 풍겨오는 이 냄새. 삼겹살이었어. 캠핑했고 고기까지 지금 굽고 계세요. 아니 지금 딱 봐도 이 장비 펼쳐놓은 것부터 조명 설치까지 캠핑을 하루 이틀을 다니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아, 자주 다니시는구나. 네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홍길동 테마파크 야영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원래 자주 다니는데 시설도 좋고 아이들 놀거리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해서 자주 다니고 있어요. 캠핑 최고예요. 어우 추워. 아우 옆집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유달리 더 춥게 느껴지네요. 아, 그렇다고 집에는 가고 싶지 않고 아까 전에 뭐 방 있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방에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야영 이 정도면 됐지 뭐. 원래 뭐든지 다 그
그때 결정하는 맛이 있는 거야. 홍길동 테마파크에는 야영장, 카라반은 물론 한옥 펜션까지 마련돼 있는데요. 여기도 나름의 매력이 느껴지죠? 어휴, 아우 따뜻하니, 야 너무 좋다. 아니 오늘 여행 뭔가 즉흥적이어도 제대로 풀린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꼭 아주 꼼꼼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본인 성격에 맞는 여행 잘 찾아서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완벽할 수 있잖아요. 어우, 오늘 아주 퍼펙트해. 아우 졸려. 제대로 놀았나 봐. 좀 이제 근데 나가줄래요? 네? 좀 이제 좀 나가줄래요? 여러분의 성격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은 어떤가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면 성격별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어머, de dire 아직도 내 자화상이 걸려있네. n'importe qui et c'est 유럽 스멜. 15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아름답네. 아우, 샹젤리제.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세요? 봉줄. 썰. 무슨 일이시죠? 저는 지금 유럽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여기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나인. 무슨 소리세요? 저 이렇게 대한민국 여권 들고 12시간 비행기 타고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곳은 정읍에 있는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럽 마을입니다.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내장산과 쌍화차 거리로 유명한 정읍. 그곳에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유럽풍의 건물들이 있어 지나는 이들이 그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정읍 속 유럽. 유럽 한복판으로 발을 내딛게 만드는 그곳으로 지금 같이 떠나보실까요? 준비되셨죠? 네. 유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화에서 관장님 같은데요, 이사님? 이곳은 유럽 각국의 물건들이 전시된 유로마켓입니다. 독일 최초의 명품 도자기인 마이센을 비롯해 유럽인들이 인정하고 귀족들이 애장했던 명품 그릇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처럼 유럽의 미적 감각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와, 이사님, 이 그릇들은 다 뭐예요? 유럽 마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비즈니스나 여행 겸 유럽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곳에서 한 20여 년 동안 한 곳 한 곳 다니면서 소중한 제품들을 모아왔던 것들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각국에 상징할 만한 그런 고품들이 많이 있죠. 일부러 수집하기도 쉽지 않은 유럽의 다양한 고품격 그릇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이사님, 여기에는 그릇이 총 몇 점이나 있는 거예요? 한 500점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비싼 그릇은 뭐예요? 한번 여기를 보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리지널 골드 금박이 입혀진 그릇들입니다. 순금 24K예요? 깨물어와도 돼요? 천연 안료로 진짜 금을 입힌 그릇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동화 속 앤틱 가구들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품격을 더합니다. 가구들도 굉장히 예쁜데요? 네, 이게 원목 앤틱 고가구라서 세월이 어쨌든 뭐 100여 년 이상 켜켜이 쌓인 가구들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값스 고저를 떠나서 애장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페인 성당의 어느 이름 모를 성당에서 나온 스테인드 글라스를 유럽의 어느 장인이 다시 식탁에 조명을 넣어서 만든 것을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해서 이곳에 전시를 하게 된 곳이죠. 저 정말 처음 봐요, 이런 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장하는 곳입니다. 진짜 딱 아침에 우리 집에 이 식탁 앞에 앉으면은 진짜 저절로 감사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너의 죄를 사노라. 마음을 정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만 평방미터 대지 위에 5년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는 마을입니다. 와, 선생님 여기는 진짜 네. 유럽의 지금 독일 같은데요? 독일을 모티브로 이 마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독일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학습을 했고요. 독일의 어떤 목골조 가구 정형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고 마침 유럽의 어떤 성을 본 듯한 유럽의 어떤 마을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읍에 왜 유럽 마을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문화 사대주의적인 의미는 아닌데 유럽의 선진 문화, 광장 문화랄지 그다음에 어떤 골목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좀 한번 소개가 됐으면. 이제 유럽의 차 문화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을에서 선보이는 유럽 애프터눈 티 트리니티 세트네요. 애프터눈 티 문화는 19세기 초 영국 귀족들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즐겼던 티타임을 말하는데요. 애프터눈 티 문화는 유럽 정통 상류 문화의 코스였는데 요즘엔 이 여유를 호텔에서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 이 DNA에 흐르는 왕족의 피가 애프터눈 티를 강하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지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전직 5성급 호텔 베이커리 셰프가 만든 수제빵이라 저절로 눈이 커지네요.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잃을 뻔했네요. 언니, 이 맛이 있잖아요. 저는 질길 줄 알았는데 입에 넣자마자 바사삭하고 입안에서 싹 부서지는 거예요. 제철 과일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티푸드라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문화를 이렇게 가까운 한국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문화에는 우열이 없죠. 유럽의 선진 유럽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젠 유럽 마을 안 동양 문화를 만나러 갑니다. 오리엔탈 차 박물관 향원당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갖가지 닭이 세트와 오랜 시간 숙성시킨 차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셨어요. 여기 향원당 차 박물관 T롤의 원장님 되세요. 그런데 제가 유럽 마을에 와 있는데 네. 이곳은 굉장히 뭔가 그 오리엔탈적인데요? 맞습니다. 외국 분들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외국에서도 아웃바운드로 오시고 싶어하는 그런 요즘의 K컬처 문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또 한국적인 정체성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참나무 낙엽을 띄워가지고 만드는 항아리. 자, 이렇게 낙엽, 보이 산차를 지금 항아리에다 다 담아놨어요. 와, 원장님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아주 좋죠. 저 이거 맛볼 수 있어요? 뭐예요? 네네, 한번 한 진짜? 입을 드셔보세요. 와, 이 발효의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약과를 만든다든가나 다른 여러 가지 우리 한과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차잎만 이렇게 먹어도 향이 이렇게 진한데 차로 우려 마시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원장님? 이제 보이차를 마셔볼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차를 접하게 된 것은 한 70년도 후반
그때부터서 했는데 중국 절강성 절강대학 항주에가 있어요. 그 도시가 지금은 차의 도시인데 거기서 제가 처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차의 매력을 느끼면서 차에 관심을 더 갖게 됐죠. 그동안 홍차는 향을 즐기고 뭔가 맛을 즐기고 했었다면 이 보이차는 진짜 이 발효향이 나다 보니까 건강이 갑자기 확 이렇게 좋아지는 느낌. 이곳을 갖고 나가는 마을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끊이질 않네요. 정읍 유럽마을에 노을이 지면 마을엔 환하게 조명이 켜지는데요. 이국적인 감성과 느낌이 더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촌장님이나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기억은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크리스마스 마켓이었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행사고 페스티벌은 의미가 있으니까 올해부터 크리스마스 마켓 프롤로그 첫 막을 시작을 소규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읍에서 만나는 유럽 마을. 이곳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을 두고 계획하고 설계하며 벽돌 하나, 나무 하나 손수 가져다가 꿈을 실현한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한 소망들이 아름답게 새겨진 이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조상 대대로 본관인 현풍에 사셨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혼인 풍속에 따라서 이쪽으로 장가를 오셔서 곽재우 장군이 이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문과에 급제하신 명문 집안의 출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의 관군이 속수무책으로 그 무너질 때 분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킨 반전의 용사들이 바로 의병이었습니다. 그 의병들의 출발이 바로 의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반에서 천민까지 그 의병들이 다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의병의 가족도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신분 철폐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북을 매달았던 나무라 해서 달현 북고 나무수, 현고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나무에 북을 매달아서 의병을 모았고 훈련을 시켰던 장소입니다. 의병의 시작을 알렸던 나무이고 의병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 나무보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나무. 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은행나무 정말 너무 크네요.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 넓은 줄 모르는 어령 세간리 은행나무입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령 세간리 은행나무는 가슴 높이 둘레가 10.3m, 키와 가지 펼친 폭이 24m에 다다르는 600년 세월을 살아온 노거수입니다.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와 쌍벽을 이루는 경남을 대표하는 천년기념물 은행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늘을 찌르는 높은 키만큼 가지 펼친 폭도 넓어서 심리 밖에서도 흔히 보이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쉬고도 남을 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어령 세간리 은행나무에는 유주라고 불리는 혹이 매달려 있는데 큰 가지에 고드름처럼 거꾸로 자라는 모양을 보고 일명 나무 고드름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무 어르신 수염이라 부릅니다. 뿌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줄기도 아닌 뿌리와 줄기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경건체로서 오래된 은행나무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여기 세간리에는 이 은행나무는 물론 근처 250m 지점에 있는 현고수, 노거수까지 작은 마을에 천년기념물 노거수가 둘이나 되니 그야말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노거수 문화와 역사의 표본으로서 이 가을 알록달록 잘 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은행나무를 길가나 도로가에 있는 나무들만 보다가 여기 와서 이 은행나무를 보니까 이 웅장함이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땅속에서부터 뭔가 기운이 확 올라와서 이 마을을 지켜주는 기운이 확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진한 바다의 향과 그리고 달콤한 겨울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면 뭔가 단서가 있다 그랬는데 저게 뭐야? 굴껍데기잖아. 오늘 굴 먹으러 가는군요. 와우! 이 겨울이 더욱 설레는 이유.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맛이 차올라 미식가들을 사로잡는 겨울 바다의 보물, 굴의 계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년을 기다려온 덕분인지 꽉 찬 속만큼이나 타우린, 비타민 등 영양가도 풍부해진다는데요. 뽀얀 살 뽐내며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겨울 바다의 보약, 굴 맛보러 가보실까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제가 이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굴을 맛보고 싶어서인데요. 굴을 이 계절에만 딱 맛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오면 먹을 수 있다. 여기구나.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제가 겨울에 맛을 보기 위해서 굴을 먹으러 왔는데, 근데 느낌이 좀 쌀해요. 이게 바다 앞에 있고 뭔가 채비하시는 거 보니까 바로 굴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없죠. 이 바다에 가서 굴을 작업을 해야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네. 옷은 단단히 챙겨 입고 왔는데 바다로 가서 굴 잡으러 가면 되죠. 가시죠. 자, 공짜가 없네. 공짜가 없어. 맛있는 굴 요리를 맛보려면 신선한 재료는 필수겠죠. 배를 타고 20분을 달려 드디어 굴밭에 도착했는데요. 사장님,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굴을 따러 왔습니다. 굴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굴이 지금. 바다 밑에 속에 있지, 속에. 이제 올려야지. 그래서 올려야지. 이제 올려야지. 예. 바로 올라오네, 이제. 그 올라옵니다, 바로. 야,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청정 여수바다가 키운 굴을 설레는 마음과 함께 건져 올려보는데요. 이게 굴이에요. 아, 이게 굴이에요? 그렇지. 아, 이렇게 오니까 아니 내가 아는 굴이랑 다르네. 그때 그 굴은 이제 여기서 작업이 돼서 하나씩 분리해 놓은 거고 네. 일반 사람들이 이게 굴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그러니까요. 가요. 해초랑 다 붙어가지고. 지금 이 잡아 올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금부터 기른 거예요? 이거 한 5, 6개월 길른 거예요. 5, 6개월 네.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예. 바다에서 오직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느라 겉모습은 돌처럼 거칠어 보이지만 맛만큼은 최고. 수확철에는 평일에도 하루 100kg씩 수확하는 건 기본이라네요. 여수 굴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 바다 얼마나 깨끗하고 이 수심이 일단은 깊고 네. 이 굴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돼 있어요, 저기. 그러다 보니까 여수 굴이 유명할 그렇죠. 수밖에 예, 없고 예. 맛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근데 굴 보고만 있어도 무언가 조금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굴이야? 뭐 이런 생각이 이게 돌덩이 같이 막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굴인지 아닌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의심할 수 있거든요. 아, 예. 굴이 진짜 아닌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줄까요? 네. 과연 갓단 여수 굴의 비주얼은? 그대로 한번. 우와, 보세요. 이야, 이게 탱글탱글한 거 보십시오. 야, 바다에. 바다야. 바다에서 곧바로 건져 올린 굴의 신선함.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최고죠. 이래서 바로 여수굴 하는 겁니다. 야, 이 짭조름함과. 바다에서 직접 바로 올려서 바로 먹는 굴. 어때요? 와, 빨리 다 와서 갑시다, 이제. 다 와서 갑시다. 갑시다. 수확한 굴은 곧바로 작업장으로 옮겨지는데요. 바다에서 자라 껍데기 사이사이 모래나 이물질이 있어 세척은 필수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돌이었는데. 아까는 돌이었는데 이제 굴이 이제 보이죠. 이제. 아까는 돌이었는데 이거 굴이 맞아. 근데 사장님 겉으로 보기에는 굴이 모양이 다 제각각이긴 한데 이거 씨알 좋은 거 고르는 방법이라 해야 되나? 네, 일반 사람들 보기 구분하기가 힘든데 네. 이게 딱 보면은 네. 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밑에가 이렇게 볼록한 게 굴이 여문 거예요. 알이 좀 덜 차야 돼요. 네. 그렇게 구분하면 그렇지. 되는구나. 싱싱한 해산물은 바로 먹어야 제맛이죠. 굴구이부터 새콤달콤한 굴 초무침과 남녀노소 좋아하는 굴 파전까지. 이 정도는 돼야 굴 요리 좀 먹어봤다 하겠죠. 드디어 제대로 된 굴 한상 차림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야. 아까 굴 작업하시느라 고생하셨죠. 뭐 도와드리긴 했지만 그닥 큰 도움은 안 됐지만 제가 함께 했는데 근데 생굴만 먹을 게 아니라 지금 굴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직화로 굽는 굴을 직접 직화구이. 제일 먼저 먹어봐야죠. 그리고 옆에는 지금 굴 파전, 굴 해무침까지. 일단은 그럼 제가 굴 구이부터. 아까 굴 선별하는 거 보셨죠? 네네네. 도톰한 거. 자, 이거 뭐, 야. 수분기가 근데 구인데도 수분기가 살아있어. 이건 아무것도 안 찍어도 돼. 별다른 양념 없이도 감칠맛 폭발합니다. 어때요? 와, 나는 이 굴의 향이 너무 좋아요. 생굴 먹었을 때와 다른 또 향이 있어. 구워 먹었을 때 담백함과 고소함과 진짜 약간의 달짝지근함이 함께 더해지는 야, 이 맛은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돼? 밭에서 직접 키운 돌산 가시인데 이거 같이 먹어봐요. 생가루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오. 이게 갓의 향이 또 굴을 딱 그 약간 비린 맛을 약간 잡아주면서 맛있어요. 혹시라도 굴을 드실 때 약간의 굴의 그 특유의 향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돌산 생가시랑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그 굴전이 나를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굴전 난 처음 봐가지고 와. 굴파전 이게 인기가 정말 좋아요. 일반적으로 부침개 하게 되면 약간 느끼한 향이 있잖아요. 근데 느끼한 향이 1도 없이 그냥 담백함이 가득한 느낌. 와, 요거는 진짜 막걸리 한 잔에 먹기에는 최고. 최고죠. 야, 근데 지금 여기 와, 뭐요? 생굴 무침?
아우 무슨 복이에요. 양성아리부터 부러운데요. 근데 굴이 구워 먹을 때 맛 다르고 그리고 부침개로 지었을 때 다르고 또 이렇게 생굴로 무침했을 때 다른 굴 자체에 여러 가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굴의 매력이네요. 이렇게. 이거 말고 또 먹을 게 없나요? 이제 굴을 다 먹었으면 마지막 굴의 끝판왕은 죽이죠. 죽 하나 주세요. 죽이요. 굴죽 왔다. 굴죽 왔다. 굴죽 왔다. 와, 이게 진짜 또 향이 또 끝내주죠. 아, 이거 또 뭐야? 굴라면. 와, 이건 해장국 아니야? 제철 굴이 내는 진한 맛이 추위에 언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사르르 녹여주는데요. 겨울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니, 굴이라는 게 오롯이 그 맛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요리 안에서 새롭게 빛나는 것이 굴의 특별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시는 내내 빨리 굴 먹고 싶다, 너무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수로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맛봤던 이 여러 가지 굴 음식들 여러분도 맛보시고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굴이 굴이에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 만점 굴이 찾아왔습니다. 탱글탱글한 식감과 향긋한 바다 내용으로 사람들의 입맛 사냥에 나선 여수 굴. 다채로운 요리로 변신해 먹는 재미를 더하는 굴 요리로 여수 바다를 한입 가득 즐겨보세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 찾아온 문화 맛집, 경주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 사무실인데요. 2020년까지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 회장직을 맡으며 본인의 작품 세계뿐 아니라 경주 지역의 미술사도 확장해 나간 박선영 작가를 만나봅니다. 저는 잊혀진 역사와 또 일상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작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한국화로 시작해 다양한 회화 작품을 그려온 박선영 작가. 그동안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에서 활동하며 경주미술사 연구를 통해 경주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힘써왔습니다. 경주는 일제강점기에도 그 근대적 미술 전람회를 개최했던 기록이 있을 만큼 미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타 도시에 비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분들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었고요. 특히 해방 직후에 경주예술학교를 설립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 자료도 정리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2015년에 경주미술사 연구회를 발족해서 자료도 발굴하고 박선영 작가는 경주미술사를 정리하는 한편 본인의 작품 세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그동안 회화 위주의 평면 작업을 지속해왔다면 최근에는 입체적인 설치 미술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한국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평면 작업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억의 풍경 연작은 주로 이제 일상의 그런 어떤 경험, 사건, 감정, 감각들을 좀 푸른 색조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사실 최근에는 제가 그런 사진 매체도 쓰고요. 또 그림, 평면 그림을 그 투명 필름으로 출력을 해서 또 투명한 아크릴 패널을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그런 설치 작업으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선영 작가의 새로운 작품들은 현재 솔거미술관에서 경주미술인 선정 작가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크릴 패널과 빛을 통해 평면의 그림과 사진이 새로운 장면을 연출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미술협회에 임기를 마치고 사실 협회 활동하는 중에는 개인 작업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단체전 통해서 뭐 그림 발표는 쭉 이어왔지만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팬데믹 상황이 오는 바람에 사실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좀 무산되고 그런 중에 또 나와 연결된 그런 타인과 세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또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쩌면 이 작업 방식도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설치 작품으로 처음 했던 게 이제 방가사유 2020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국보인 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83호의 그 이미지를 이미지하고 또 저 모습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이제 겹쳐서 아크릴 패널에 이렇게 투영시키는 그런 작품인데 방가사유상의 그 동양적인 깨달음, 사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작품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해보게 된 박선영 작가. 하지만 설치 작품은 회화와 작업 방식이 달라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작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이 완성되는 그런 평면 회화하고 다른 점은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제 안에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거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전시관의 모습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인 듯 신비로움을 자아내는데요. 이번 전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번 전시는 푸른 사유 빛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른 사유 빛은 이제까지의 제 작업을 관통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기억의 풍경 연작을 통해서 그 내면의 풍경을 푸른 색조로 그렸던 작품과 또 방가사유 2020을 통해서 그런 성찰을 이미지 그리고 지금은 제가 조명을 이용해서 그런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미지의 투영 또 그림자 또 영상도 준비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의 그런 또 소중함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전시 작품들을 좀 더 자세히 만나볼까요? 박선영 작가가 특히 애정하는 작품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어봅니다. 네, 이 작품은 그 아크릴 박스 위에 제작된 이 이미지를 빛을 통해서 이 벽에 그림자로 투영된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일상 속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괴로움, 또 번민들, 갈등들 그런 속에서도 그림자에 투영되는 그 고요한 사유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좀 같이 공존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군상의 이미지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하굣길 한 오후 한 5시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안녕하냐고 안부를 묻거나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하고 또 고마운 일에 또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죠. 이런 것들을 문득 잊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명과 공간을 이용해 사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박선영 작가. 계속해서 평면과 입체를 호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궁금합니다. 올해 12월 곧 그 일본의 오이타현의 나카츠시 기무라 미술관에서 내지던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전시를 이어나갈 계획이 있고요. 또 경주 근현대 미술사 연구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일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영 작가의 푸른 사유, 빛 전시는 오는 12월 25일까지 경주 솔거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